이번 한 주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힘든 한 주가 월, 화, 수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밤을 보내고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이 되면은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게 되죠. 지금 시장에서는 50bp 인상을 넘어서 75bp, 0.75%포인트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다 라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고 미국의 구루들, 금융시장의 구루들은 100bp, 1%포인트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살벌합니다. 특히 스몰캡 중심으로 해서 낙폭이 크게 발생하고 증시 약세가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6월 들어서 주식시장을 보게 되면요,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번 달뿐만 아니고 약세장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조짐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중요 시간대부터 별로 해서 금융시장의 변수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변수들이 어떤 특정 시간대에 등장할 때마다 한국 증시를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요, 한국 증시가 과연 언제 정도 바닥을 잡을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들지만 오늘 증시 토크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마감까지 아직 30분 정도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대략 한 3시 정도에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하루도 빼먹지 않고 6월 들어서 단 하루를 빼고요, 연일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7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뉴스들이나 이야기들이 계속 회자되고 있죠. 그 결과 6월 한 달에만 현재 코스피 지수가 9% 이상 하락하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6월 한 달에만 10%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만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가 6% 넘게 월, 화, 수 급락하다 보니 여러분들 마치 2년 전 3월을 떠올리시는 것처럼 불안한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드린 대로 조종장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바로 특정 시간대마다 금융 변수들이 등장합니다. 미국 증시가 끝난 이후, 그리고 한국 개장하기 전후, 그리고 오전장 10시 30분, 그때마다 중요한 증시 변수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체크하다 보면요, 재밌는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개장 시작 직전, 바로 그 타이밍 전후, 개장 그 타이밍 전후, 그 전후로 해서 주식시장, 한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변수는요, 바로 미국 증시 마감과 그리고 코인 시장 동향입니다. 자, 미국 증시 마감, 이거는 뭐 옛날부터 있어 왔던 얘기죠. 그도 그럴 것이, 한국 증시는 기본적으로 미국 증시와 커플링 되어 있다 보니, 동조화 되어 있다 보니, 미국 증시 등락이 개장 시점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요, 코인 시장 또한 중요한 변수로 부상했고, 특히 미국 증시가 마감되고요, 미 증시 마감되고, 우리나라 시장 9시 개장까지 몇 시간 정도 시간 터울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코인 시장 등락이요, 한국 개장 시점, 그 시점 전후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만약에 미국 증시가 하락했지만 그 몇 시간 동안 코인 시장이 반등하면 요게 좀 상쇄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고요. 반대로 둘 다 하락했다 그러면 그야말로 살벌한 하락이 발생할 수 있죠. 요 부분은 개장 직전, 직후에 나타나는 현상뿐만 아니고,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장중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오늘 장중, 장후반에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코인 가격이 또다시 밀리다 보니까 한국 증시에 일정 부분 악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져요. 자, 보통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의 일간 등락률, 예, 여기 이제 코인 시장은 24시간, 예, 24시간 거래 체계다 보니까 9시면 9시 기준 시간을 잡고 보셔야 될 텐데, 그 일간 등락률의 대략 10% 수준, 10분의 1 수준이 코스피 지수 등락률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봐요. 그건 저의 추정입니다. 대략 이렇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한 10% 빠졌다 한다면요, 요거의 10분의 1 하면 마이너스 1%포인트죠. 이 정도가, 1%포인트 정도가 코스피 지수에 영향을 미친다.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장 시작하고 2% 빠졌다? 그러면은 그 중에 절반인 마이너스 1%포인트 정도가, 예,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장하기 직전, 그리고 바로 직후, 예, 9시 1분 전, 1분 후, 그때까지는 미국 증시 마감과 코인 시장이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뒤에는 코인 시장이 꾸준히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개장 이후에는, 예, 이 변수가 주식시장의 중요한 변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비투 자금의 청산입니다. 이제 특히나 비투 자금의 자연스러운 청산이 변수가 되기보다는 강제 청산, 마진콜, 요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보통 신용융자 같은 경우에는 동시효과에 던진다는 얘기가 있죠. 신용융자 강제청산 같은 경우 동시효과에 던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호가를 변경을 하겠죠. 자, 그 타이밍을 보게 되면요, 시장 개장한 직후 몇 분 동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보면은 시장이 이렇게 미국 증시, 코인 시장 등으로 해서 좀 약세로 시작했는데 직후에는 살짝 고개를 들어요. 그런데 9시 한 5분 전후로 해서 쭉 밀립니다. 정말 살벌하게 밀리게 되죠. 자, 이러한 분위기가 나타나게 되면은 시장이 살벌하게 빠지는데, 그야말로 자비 없는 기계적인 매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매시 정각마다 쏟아지는 강제청산 물량들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요. 아침 초반에 요때는 이제 신용융자 강제 청산도 있고요. 그리고 CFD 강제 청산이 그 후로 1시간, 2시간 뒤에 쏟아지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주식 관련해서 다양한 담보대출들, 예, 그것도 강제 청산이 있게 되죠. 그리고 장 마감 정도에는 마진콜 전화 받은 투자자들이 공포 심리에서 투매하는 이런 것까지 개장 직후 1시간마다, 예, 악성 매물이 쏟아지는데, 예, 그 물량으로 인해서 자비 없는 하락이 발생하고, 이번 주 월, 화, 수, 예, 지금 수요일에 제가 캡처한 거는 이제 점심 먹기 전에 캡처한 거지만, 예, 이렇게 빠졌죠. 아이고, 이렇게 밀려났죠. 자, 그로 인해서 시장이 무겁게 올라가는 아주 큰 원인이 바로 비투 자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즉, 아침 초반에는 미국 증시하고 코인 시장 동향이 영향을 줬다가 개장 이후 매시 정각마다는 비투 자금의 강제 청산이 변수가 되고요. 그리고 10시 30분에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하는데, 이거는 호재일 수도 있고 악재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중국 증시예요. 중국 증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30분부터 해서 지수가 산출돼서 들어오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보게 되면 중국 증시가 그나마 선방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좀 특이하게 미국 증시하고는 비슷하게 가는 듯 하면서도 다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예, 미국 증시하고 커플링 되어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중국 경제의 영향력권 하에 있다 보니 중국 증시가 일정 부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언제부터? 10시 30분부터 해서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주게 돼요. 이게 여러분들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요. 이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특히 어제 화요일. 여기 지금 화면상의 차트는 화요일에 한국 증시와 중국 증시, 중국 상해 지수 차트를 표시를 한 건데, 중국은 중간에 이렇게 붕 뜨네요. 요거 있잖아요. 얘네들은 점심을 챙겨 먹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어제 한국 증시 어땠어요? 장중에 쭉 빠졌다가 뒷심으로 올라갔어. 그 이유는 뭐냐? 중국 증시가 어제 뒷심이 좋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자주 발생하게 되고, 중국 증시와 한국 증시가 오전 10시 30분 이후에는 커플링 되어서 움직이는 경향성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은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기 직전인지 이게 무자비한 투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던 여러 가지 비투자금의 강제 청산이 더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 증시를 앞으로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2015년으로 가볼게요. 이때 당시 중국 증시가 순식간에 급등하면서 큰 버블은 아니지만 순간적인 중국 증시 버블을 만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 때 한국 증시에서는 스몰캡 랠리가 제법 강하게 이어졌어요. 그 후에 2015년 여름에요. 중국 증시 버블이 깨지면서 후유증이 발생했는데, 이때 당시 한국 증시도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악영향이 제법 긴 기간 이어졌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뒤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중국 증시가 무시할 수준은 아니다. 앞서 이야기 드린 미국 증시, 코인 시장 동향, 그리고 신용융자 강제 청산 등등 이러한 변수가 증시의 큰 변수지만, 오전 10시 30분부터 장 마감까지는 중국 증시의 영향이 100%는 아니더라도 한 20, 30% 그 정도 영향을 계속 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중요한 것은 이거죠. 오늘도 주식시장이 살벌하게 하락하면서 마감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한국 증시 그러면 과연 언제 안정될 것이냐? 자, 이 부분이 이제 다들 궁금하실 겁니다. 저도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다만, 자, 미국의 기준금리가 오늘 밤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면서 75bp가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긴 합니다만, 만약에 75bp 인상했다?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재료가 소멸됐네.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 학창시절 불주사, 초등학교 때 좀 맞았습니다만, 요즘은, 안 맞는다고 해요. 중장년이신 분들은 불주사 잘 기억하실 겁니다. 학교에서 맞았잖아요. 불주사를 맞기 위해서 쭉 기다리다 보면은 이게 자기 주사 맞지도 않았는데 벌써 중간부터 울어요. 애들이, 친구들이. 그리고 정작 주사 맞고 나면 안 웁니다. 그런 것처럼 재료가 이벤트가 끝나게 되면 오히려 시장은 안정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비투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용융자가 생각보다 이게 이번에 그렇게 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난주까지 이렇게 줄어들려다가 조금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비투자금 강제청산 부분이 월, 화, 수, 그리고 아마 내일하고 모레까지도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변수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헐적인 증시 악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가 어쨌거나 10시 30분 이후부터 해서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주게 될 텐데,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미국은 지금 긴축 중에 있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미국은 작년 가을까지 계속 돈을 푸는 상황이었지만, 중국은 2년 전에 생각보다 빨리
예, 경기 부양을 그때 당시 멈추고 조금 오히려 긴축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들어서는 경기를 부양하고 있어요. 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중국 증시가 추세적인 상승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뭐 미국 증시가 지지지한다 하더라도 한국 증시가 뭐 중국 증시처럼 그렇게 강하게 치고 가지 않더라도 이 중간 영역,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의 그 중간 영역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인 시장 있잖아요. 코인, 여기는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점점 증시와의 커플링 경향성은 낮아질 겁니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낮아지긴 했어요. 다만 코인 시장이 급하게, 천천히 무너지더라도 천천히 무너져라. 그러면요, 주식시장에 그렇게 큰 악영향은 이제 점점 사라져 가게 될 겁니다. 대신에 한 번씩 뭐 두 자릿수 급락이 났다 그러면 시장이 살벌하게 또 영향을 주겠습니다만, 천천히 조정을 받고 있다 한다면 생각외로 주식시장에서의 영향력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복합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우호적으로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에 오늘 밤사이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어떤 증시 영향을 줄지,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 오늘 그렇게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공지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달 진행되는 저의 정기 세미나가 다음 주 금요일 6월 24일 금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자, 짝수달에는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이 되죠. 자, 여러분들 유튜브 라이브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세미나 시간 6월 24일 저녁 7시에서 9시에 쉽게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참여 방법 한 번 정도 봐주십시오. 공지사항 글을 올려놨으니까요. 댓글 최상단과 영상 본문에 있는 공지 한 번 정도 읽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렵지만 힘내십시오. 이 또한 곧 지나갈 것입니다.